즉, 이 기술이 반론을 수용하는 가장 포괄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한 테크닉으로 가보죠. 세밀한 테크닉으로요. 두 번째, 한정수용법입니다. 한정수용법은 상대 의견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배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논리적인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면은 여전히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뭐 내가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면들은 좀 인정될 필요가 있다. 너의 의견도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런 면도 또한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가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 의견에 대해서 상대 의견은 이런 점에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견의 강조로부터 한정을 짓거나 상대의 의견의 일부만을 한정을 짓는 방식으로 한정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나의 논리를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쓰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확실한 논리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때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대등해 보이는, 그리고 지금 현재 찬반의 논란이 굉장히 첨예한 그런 논점에서 한정수용법을 쓰게 되면 도리어 상대 입장에서 어때요? 더 날카로운 공격이나 날카로운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고한 논리적 우위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확고한 논리적인 우위에 있을 때 사용하기에 좋은 반론 수용의 기술입니다. 예, 세 번째로 가보죠. 추정적 어미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반론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면에서는 이러한 듯 보인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듯도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적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의 의견이 존재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의견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간접적 수용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좀 대등하게 상대의 입장을 인정해주는 방식인데 양보 수용법입니다. 상대의 주장의 타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주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 어떻게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주장이다. 그렇죠. 또 뭐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상대의 비판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자기 견해를 강조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론을 수용함으로써 상대의 의견을 우아하게 끌어안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상대에 대한 더 치열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건 전투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있죠. 왜 한 팔을 내주고 상대의 목을 취한다. 라고 하는 이제 전법이 있습니다. 아주 대등한 싸움에서 내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상대의 가장 중요한 허점을 취할 수 있다면 전쟁 전체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립적인 상황에서의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일정 부분 허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대의 핵심 논리를 공격해서 더 중요한 논리적 승기를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승산이 있고 또 논리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우아하게 싸울 줄 아는 것만큼 상대와 대립되는 입장에서 우아하게 싸울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라는 거죠. 반박의 방식들을 한번 추려보죠.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이미 상대의 반론을 수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재반박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 너는 이게 문제다. 너의 핵심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강조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너의 주장에 있어. 너의 주장은 정말 심각한 걸 간과하고 있어. 그래서 내 얘기가 맞다는 거야. 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방식은 사안의 이해 부족을 반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한 얘기가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하지만 이런 시각은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는 것은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의 이런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해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논리적 공박입니다. 또 당신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이런 측면을 간과한 주장이다. 당신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덜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봐라. 그러면 너의 의견을 포기하고 나의 의견으로 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의견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 의견이 뭐를 간과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주는 반박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견의 미심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입장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점이 아주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시춘추에 보면 여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존중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한 상태에 있을 것인데 모든 욕망, 유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6가지 욕망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명은 억눌린 생명이다. 이 억눌린 생명까지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억눌린 상태의 생명보다는 죽음이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상한 술까지 마시는 것은 아니며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썩어 냄새나는 쥐를 먹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존중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치욕과 억눌린 상태에 놓여있는